자, 이제 웨딩드레스 장식 기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딩드레스의 장식은 디테일의 다양한 트리밍을 장식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부착하고 끝처리 장식의 효과를 얻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드레스의 디자인이 단순한 경우에는 선을 강조하거나 옷감의 실용에 따라 유행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트리밍의 형태와 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장식을 할 때는 시대적인 감각을 살리면서 전체적인 실루엣과 용도 그리고 위치 선정이나 분량, 색과 크기에 따라서 디테일이 어울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의 형태를 입체화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장식 기법에서 주고자 하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장식 기법에는 뭐 게더링, 셔링, 터킹, 뭐 플리칭, 플레어, 드래핑, 스모킹, 러플링, 절개선 등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사진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 디테일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게더를 보면은요, 게더는 이제 웨딩 드레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식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겹의 작은 주름을 만들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불규칙하게 완성폭의 두세 배 정도의 여분을 주면서 그 허리선이나 아니면 뭐 요크, 장식의 러플 등에 주로 쓰이는 게 게더예요. 제가 이제 이 준비한 사진 자료들은 제가 운영하는 이제 그 브랜드의 드레스 화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디테일들이 얼마나 이제 웨딩 드레스에서 그때 그 시대별로 유행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보면서 감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사진 자료에는 허리 라인에 이제 그 툴 소재죠. 그 발레리나 스커트 느낌이 나는 그런 망사 같은 거를 여러 겹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 라인에 이제 게더 주름이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훨씬 더 이제 풍성한 느낌이 살아요. 그래서 벨라인 같은 드레스에서 주로 이런 게더 주름을 장식 기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베일에 이렇게 트리밍 되어 있는 그 자수가 이제 또 하나의 또 장식 기법이라고 보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플라운스 장식 기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 툴 벨라인의 뒤트레인을 조금 더 이제 화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게더 주름과 함께 이 플라운스의 기법이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이 굉장히 버슬라인처럼 풍성하게 살아나고, 이런 드레스를 입을 경우에 사실 베일을 짧게 써도 어울리는, 그러니까 베일까지, 여기에다가 베일까지 막 땅까지 끌리는 그런 이제 베일을 쓰게 되면 굉장히 너무 거추장스럽고 치렁치렁해 보이겠죠. 근데 또 이렇게 플라워스가 뒤트레인에 화려하게 들어가려면 좀 장소가 크고 웅장한 곳에서는 가능하지만, 좀 장소가 작고 협소한 하우스 웨딩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이제 장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플라운스가 4단으로 이렇게 층층이 되어져 있는데, 그 밑단에 그 트리밍 되어 있는 게 바이어스 재단 방식으로 해서 바이어스 단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단 처리도 하나의 장식 기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웨딩드레스 보면 이렇게 단 처리되는 걸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단 처리가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이제 장식의 효과를 층층이 이런 디테일적인 거를 이제 트리밍을 더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살리기 위해서 이제 넣어주는 장식 기법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질감이 느껴지는 원단으로 많이 해요. 이제 뭐 이렇게 같은 망사에 같이 들어가면 사실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얇은 망사지만 바이어스타는 약간 실크 소재로 조금 더 눈에 도드라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홀스 헤어 같은 그런 투명한 빳빳한 망 느낌이 나는 그런 또 이렇게 부자재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드레스 밑단에다가 넣어주면은 이 홀스 헤어의 그런 이제 그 약간 홀스 헤어가 약간 빳빳한 느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러플의 효과가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강조되는 그런 기법도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이제 소개에 이번 강의에서는 넣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다 보면은 자료를 보다 보면은 약간 그런 효과를 준 디자인들을 조금 이제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식 기법 중에 플라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플라워는 이제 언제 유행을 했냐면요. 그 고소영과 장동건이 결혼할 때 고소영이 입었던 드레스가 베러앙 드레스였죠. 베러앙 드레스에 이제 이런 플라워의 모티브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래서 한 몇 년간은 이 플라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드레스를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제작을 해서 이제 선보였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디자인했던 드레스거든요. 같은 이제 실크 소재로 이 플라워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조형적으로 사실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이거를 하나하나 꽃잎의 효과를 한 겹 한 겹 마치 이렇게 페스츄리 빵 연상 되실 거예요. 그거를 한 겹 한 겹씩 이렇게 둘러주면서 이거를 미싱으로 봉제를 하면 이런 모양이 안 나오고 다 모양이 이렇게 약간 기계적으로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손바느질로 수작업을 한 옷이에요. 이게 풍성한 벨라인에 이런 수작업이 들어가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만들어야 했던 드레스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가격대도 조금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드레스였는데 그때 이제 한동안 이제 유행을 해서 이제 볼 수 있었던 디자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플라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거를 조금 이제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간간히 작은 플라워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원단 시장이 원단들 중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플라워의 그런 디테일을 표현한 듯한 입체적인 그런 원단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원단으로 이제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플라워가 또 이제 다시 유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이제 드레스가 좀 무겁다는 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플라워가 스커트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이제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식 기법을 보면 이제 비즈. 비즈도 가장 이제 웨딩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준비한 그 컬렉션 화보에 보면은 가슴 부분만 밋밋하지 않게끔 약간의 포인트처럼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가 또 비즈도 종류가 많아요. 진주도 있고 스팽글도 있고 스텝 비즈도 있고 뭐 핫피스도 있고 네 이러한 많은 뭐 시드 비즈도 있고 약간 이렇게 동그란 원 모양으로 생겨 있는 그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손바느질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밋밋하고 심플한 느낌을 조금은 이제 화려하게 살릴 수 있는 게 이제 비즈 장식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조금 이제 심플한 디자인의 비즈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약간 심플하게 조금 들어가 있는 이제 화보 자료를 준비했는데 비즈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가 있는 드레스도 있어요. 그런 드레스는 정말 한 3개월 걸려서 이제 옷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드레스는 실제로도 조금 이제 가격대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장식 기법 중에서 프릴과 이제 스톤을 한번 볼게요.
프릴은 여러분들이 그 가슴 탑 부분에 위에 살짝 이렇게 시스루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프릴 장식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네크라인이나 탑선이나 이런 데다가 조금 더 이제 사랑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제 그런 장식 기법이라고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스톤은 이것도 이제 비즈 종류 중에 하나인데, 스톤 비즈는 약간 은색빛이 도는 약간 유리 느낌 나는 그런 비즈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 쪽에 벨트처럼 이렇게 마치 벨트의 효과처럼 들어가 있는 장식을 보면은 이제 포인트 장식으로 허리나 뭐 넥선이나 이런데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가슴 부분이나 이런데 이제 집중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이제 장식 기법이라고 보면 되세요. 이제 스톤 비즈도 사실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유행이 약간 이제 조금 한물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이제 또 알아야 될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거죠. 지금은 조금 유행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사실 연주복이나 이브닝 드레스나 이런 종류의 옷에서는 유행에 상관없이 늘 보여지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셔링을 보도록 할게요. 셔링은 이제 옷감에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여러 번 박음질을 한 후에 미시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주름이 이제 가는 거를, 주름이 약간 이제 조밀조밀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그 탑 위에 상의 탑 부분이 보면은 약간의 가슴을 조금 볼륨감 있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셔링으로 디테일을 넣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된 옷이거든요. 그리고 스커트 밑단에 들어가 있는 이런 플라워 모티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플라워와 조금 느낌이 달라 보이는 게 다 이렇게 약간 셔링을 이제 그 플라워의 그 꽃잎의 끝단 부분에 셔링의 디테일을 좀 넣어서 조금은 약간 오글오글하드는 느낌의 효과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살린 그런 이제 장식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플리케를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플리케는 보시면 아플리케 예시로 되어 있는 화보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장식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비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레이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플라워 아플리케가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또 그 플라워 아플리케 수 안에는 약간의 또 염색이 또 되어 있어요. 살짝 피치핏이 도는 그런 이제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 드레스 역시도 굉장히 좀 화려한 디자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게 플라워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조금 더 정교하고 이제 섬세하게 이제 되어 있어서, 이런 종류의 이제 아플리케는 이제 풍성한 옷보다는 조금 슬림한 머메이드 라인에서 이제 장식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이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플을 보면은요, 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을 길게 자르거나 원형으로 잘라서 궤도를 잡아서 장식해주는 이제 그런 굉장히 여성적이고 또 화려하고 그런 장식적인 디테일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그 치맛단에 들어가 있는 게 다 이렇게 러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약간의 이제 기계 주름을 넣어서, 그리고 이제 끝단에는 그 인터룩을 약간
낚싯줄을 넣어서 효과를 넣다 보니까 이 러플의 효과를 조금 더 이제 극대화시킨, 마치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준 이제 드레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제 겟어를 설명을 했을 때 주로 겟어가 허리 라인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했지만, 지금 이 8번 예시에 있는 사진 자료에 이 상의를 보면은 이것 또한 이제 겟어 주름을 넣어서 약간의 불규칙한 주름의 효과로 밋밋하지 않은 화려한 느낌을 스커트의 러플과 같은 이제 약간 밸런스를 맞춰준 그런 이제 장식이에요. 장식 기법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져 있는 드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웨딩 드레스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장식 기법이 보우예요. 보우. 리본 장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본이 너무 정직한 리본 모양보다는 이제 지금 제가 디자인한 드레스처럼 약간의 리본인데 마치 선물 포장한 듯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지금 이제 같은 원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소재 자체는 약간 소프트한 그런 세틴 실크 소재인데, 이 세틴 실크 소재가 그냥 리본으로 만들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홀스웨어 같은 그런 빳빳함 이제 심지를 넣어서 이 모양의 형태가 잘 잡힐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리본 모양에다가 약간의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꼬임도 넣어주면서 조금 더 조형적인 느낌이 살아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장식이거든요. 그래서 원숄더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호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 디테일의 허리 라인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장식되어지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드레스는 이제 플리츠 주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이제 보여줬던 러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러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스커트 밑단이 이것도 이제 러플 효과를 준 그런 장식이에요. 근데 위에 상의가 보면은 겹겹이 이렇게 주름을 접어서 장식의 효과를 냈는데, 이게 바로 플리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9번에 있는 사진과 10번에 있는 같은 사실 주름 효과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9번은 약간 불규칙한 그런 겟어 주름으로 효과를 줬다면 10번의 드레스는 납작하게 눌러서 주름의 효과를 준 장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그렇게 장식을 적절하게 이제 디테일들을 이제 살리면은 훨씬 더 이제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극대화된 이제 디자인들이 탄생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깃털 장식인데요. 사실 이제 깃털 장식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기가 어려웠었어요. 약간 그게 특수한 소재에서 좀 볼 수 있는 기법이었기 때문에 옷에 잘 적용을 안 했죠. 근데 이제 해외 드레스들이 점점점 이런 이제 깃털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래서 훨씬 더 이제 판타지와 드라마틱한 느낌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드레스에 깃털 효과를 이제 넣어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선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상 제가 처음 이제 깃털 소재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그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한국 여성분들이 좀 보수적이어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드레스에 깃털이 달려 있으니까 마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짐승이 된 느낌을 느껴 해서 약간 거부감을 먼저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털이 달려 있는 드레스를 입으니까 당연히 약간 뭔가 와닿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너무 앞서서 옷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몇 년 지나니까 이런 깃털 드레스들이 또 많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 스커트에 전체 깃털을 썼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그 상의의 포인트를 살려서 깃털을 이용했던 디자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헤어 장식으로도 깃털에 효과를 많이 주기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을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제한점이 있냐면요. 겨울에 결혼한 신부들한테는 좀 예뻐요. 근데, 봄이나 여름, 뭐, 가을, 이럴 때 결혼한 신부들한테는 별로 계절하고 감각적으로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그게 약간 좀 계절적인 제약이 좀 있는 장식 기법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자나 아니면 헤어 장식 이런 데는 조금 더 이제 과감하고 자유롭게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옷에다가는, 드레스에다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과감하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크라인, 슬리브 끝단, 햄라인 이런 라인에 이제 장식되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베일에 이게 그 베일 밑단에 이렇게 트리밍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브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이제 바이어스, 얇은 바이어스 스타일로 되어져 있는 브레이드인 거죠. 자, 앞서서 제가 네크라인에서 스칼럼 네크라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장식 기법으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스칼럼 네크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개 껍질 모양의 외곽선과 부채꼴 모양과 같은 그런 연속 무늬의 파상적인 모양을 가리켜서 스칼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크라인이나 슬리브 끝단, 그리고 스커트 밑단, 이런 가장자리 장식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이 오프숄더 네크라인의 그, 예, 그 어깨선에 보여져 있는 게 스칼럽이에요. 이렇게 이제 같이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됐죠. 어, 얘기해 드렸듯이 이제 스칼럽은 일부러 이 모양으로 레이스 모양을 오린 게 아니라 레이스 트리밍들이 대부분 이렇게 짜져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일부러 넥라인에 맞추거나 소매 밑단에 맞추거나 이 단의 모양을 재단을 할 때 그렇게 맞춰서 하게 되면은 이거를 훨씬 더 이제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넥라인이 그냥 레이스인데 밋밋하게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런 스칼럽의 곡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여성스러움과 우아한 느낌을 더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딩드레스에서 중요한 장식 기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웨딩드레스 장식 기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버튼, 단추죠, 단추. 이제 의복을 여미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장식으로 그냥 붙이기도 해요. 이 드레스 역시도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을 했을 때 약간의 그런 이제 정장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서, 근데 진짜 자켓처럼 이렇게 여며서 옷을 만들게 되면은 조금 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칼라 깃도 달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하이넥의 긴팔로 만들 때 이 부분을 약간은 단아한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 싸게 단추를 이제 같은 원단에 단추를 싸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주 단추를 붙이기도 해요. 근데 드레스에서는 뭐 나무나 조개, 뭐 플라스틱, 금속 이런 걸로는 잘 사용을 안 하죠. 뭐 보석이나 진주나 아니면 같은 원단으로 되어 있는 싸게 단추 이런 것들로 이제 재료가 되어 있는 걸로 이제 버튼을 장식 효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마치 그 재킷을 입은 듯한 그런 효과를 일부러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엠브로이더리를 보면은요, 엠브로이더리는 손으로 술을 넣거나 기계 자수기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놓아진 술을 말해요. 그래서 드레스 원단에 전체적으로 술을 넣거나 디자이너가 원하는 문양과 위치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식이라고 보면 되세요. 그냥 그 자수를 이제 엠브로이더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조금 발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팽글 볼게요. 스팽글은 이제 웨딩드레스의 입체감과 그 반짝이는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장식물로 많이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수지, 금속 그런 이제 재질로 되어 있고 얇은 조각을 이용해서 마치 여러 가지 컬러와 모양이 있죠. 주로 이제 도너츠 모양처럼 생겨 있는 게 이제 스팽글 모양이에요. 본 학생들이 뭐 본 적이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갖고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뽕 뚫려 있는 모양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꼭 드레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옷에서도 그리고 원단 시장 가면은 이게 스팽글로 짜져 있는 그러니까 원단 자체 스팽글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원단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을 갔으면은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웨딩드레스뿐만이 아니라 뭐 자라나 이런 의상에서도 스팽글로 되어 있는 그런 스커트, 뭐 상의 이런 옷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흔하게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광택을 많이 살리는데 그 가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스팽글 장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스팽글도 밋밋하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마치 그 플라워 모티브처럼 되어 있는 그런 장식들도 많은데 특히 이 스팽글은 샤넬 의상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오뚜꾸뚜루적인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비즈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 스팽글의 컬러와 색감을 오묘하게 이제 그 약간 그 입체적인 플라워 모티브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켓이나 원피스나 이런 의상에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장식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웨딩드레스뿐만이 아니라 그런 명품 브랜드의 장식 기법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품 매장에 가게 되면은 의상을 좀 유심히 보면 거의 스팽글로 처리되어 있는 장식 기법이 정말 많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모든 강의가 끝났고요. 어, 이제 정말로 이제 9주차까지 영상 비대면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실기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기 수업 때 그때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서 우리 좀 더 이제 재미있게 이제 직접 이제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9주차에는 이제 제가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제 실기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본봉이랑 재봉틀 손질 방법 그리고 손바느질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에서 강의실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